안녕하십니까. 동의대학교 수학과 김수환 교수입니다. 사회 속의 수리 이야기 3주차 1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 속의 수리 이야기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암호를 만들 때 필요한 어떤 수학적 규칙, 암호 속에 어떠한 수학적 규칙이 숨어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업에 있어서 앞으로 계속 우리가 쓰이게 될 행렬의 어떤 곱셈과 행렬의 어떤 성질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오늘은 행렬의 곱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암호의 소개인데, 암호는 정보의 어떤 남에게 그죠 보여주기 싫은 어떤 정보에 대해서 그 정보를 그죠 이렇게 좀 다른 방식으로 남이 못 알아보게끔 이렇게 바꾸는 어떤 기술인데, 암호는 그죠 정보 제공을 위해서 사용되는 수학적 기술 연구입니다. 그리고 열쇠를 이용해서 어떤 이제 우리가 암호를 풀 수 있느냐, 암호를 만드는 데 필요한 어떤 열쇠를 이용해서 암호화 및 복호화하는, 암호를 만드는 그 팩문을 암호화 만드는 과정, 암호화, 그 다음에 암호화된 것을 그죠 팩문으로 다시 복구하는 복호화 과정, 이 전체를 우리가 암호 체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암호 역사를 잠시 살펴보면은, 암호는 고대 이집트 시대에 죽은 사람의 묘비에 새겨놓은 상형 문자로부터 이렇게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고, 가장 그죠 의미적으로 사용한 암호는 시저. 시저는 여기 보시면은 BC 100년부터 그죠 BC 100년에서 BC 44년 동안에 그죠 생존한 이탈리아 로마 제국 장군이 되겠습니다. 이 시저가 전쟁, 뒤에 좀 소개하겠지만은 전쟁 때 그죠 적군에게 어떤 명령을 그죠 숨기기 위해서 암호문을 사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시저 유명한 말로는 그죠 BC 47년경에 적을 격파하고 나서 그죠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라는 말로서 유명한 장군이기도 합니다. 자, 이 시저가 그죠 암호를 최초로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세계 2차 대전 때 그죠 보시면은 연합군이 승리한 원인 중에 하나가 암호전에서 그죠 승리하였다라는 그죠 사실 알려져 있고, 이것은 우리가 영화 그죠 뷰티풀 마인드에서 보시면은 미국이 그죠 일본을 이긴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수학자들이 적군의 암호를 그죠 푸는데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조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저가 사용한 암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저는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그죠 기원전 100년에서 44년간 갈리아 전쟁 기간에 선 암호로서 그죠 우리 일종의 대치 암호라는 간단한 암호를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사용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알파벳을 그죠 이렇게 변형을 시킵니다. M은 P로 변형시키고, 그 다음에 A는 D로 변형시키고, 즉 T는 W로 변형시키고, H는 K로 변형시키고, 그 다음 E는 H로 변형시키고, I는 L로, 그 다음에 C는 F로, 그 다음에 S는 V로, 그죠? 그래, 변형시키는 방법을 썼는데, 여기에 대한 뭡니까? 규칙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그죠? D로 변형되어 있죠. A가 D로 변형되면 A, B, C, D니까 그죠? 우리가 플러스 3만큼 그죠 이동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B도 보시면은 B, C, D, E이니까 그죠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래서 요 시저 암호에서 사용된 방법은 그죠 알파벳을 3칸 그죠 이동한 문자로서 바꿔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매스매틱스라는 그죠 단어가 있으면 이 단어를 뭡니까 시저 암호에서 그죠 플러스 3만큼 이동시켜 줍니다. 그럼 M은 P로 바뀌고, A는 D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죠 S는 마지막 V로 바뀌어서 이렇게 플러스 3만큼 이동해서 이렇게 단어를 바꾸어서 그죠 이렇게 그 명령을 내렸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I love you라는 거 한번 보세요. I love you라는 것이 평문이 되겠죠. 이 I love you라는 것을 시저에서 암호에서 그죠
플러스 4만큼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i는 뭐가 됩니까? I, J, K, L. L이 되겠죠. L로 바뀌고, L은 L, M, N, O 해서 O로 바뀌겠죠. 그래서 O는 O, P, Q, R 이 바뀌고, 이런 식으로 바꾸면은 L, O, R, Y, H, A, Y, H, B, R, X. 여기 바로 암호문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주어진 어떤 명령어나 그 문장을 그죠? 적절한 알파벳을 그죠? 병행이동 시켜서 다른 문자로 대체해서 그죠? 문장을 바꾸는 이러한 어떤 형태로 그 바꾸어진 암호문을 그죠? 시저가 사용된 최초의 암호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제 향상된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ROT13이라는 그죠? 암호 체계가 있는데 이 암호 체제를 한번 보시면은 ROT13 체제는 모든 문자가 알파벳 아래로 그죠? 13번째 있는 문자로 바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해서 Victory is near라는 그죠? 암호문은 이런 그죠? 우리가 알아보기는 힘든 어떤 문장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트 13의 모든 문자는 알파벳 아래 13번째 있는 문자로 그죠? 바꾼 것이다. 그랬죠.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A가 그죠? A 13번째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한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그렇죠. 그래서 A는 뭐가 됩니까? N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은 A는 N으로 이렇게 바뀌겠죠. 이런 방식으로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13칸씩 그죠? 이렇게 평행이동 시켜서 알파벳을 그죠? 바꾸는 대체하는 방법이 암호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ictory is near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그럼 V는 V가 13번째 같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그죠? 잘못됐습니다. 그죠? V부터 여기서 시작이 되겠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이러면 I가 되겠죠. I. 그래서 V는 그죠? I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빅토리 할 때 V는 그죠? I에 해당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13번째 칸으로 그죠? 밀려나서 새로운 알파벳을 대체해 주면은 이런 식으로 IV, PG, BEL. 이제는 VF, ARN이는 그죠? 니어의 어떤 대치되는 문자로 나오겠죠. 그럼 규칙이 뭐가 됩니까? 이걸 우리가 평문이라 생각하면 되겠죠. 평문이라는 것은 암호화되지 않는 문장이라 생각하면 되고, 이 평문을 그죠? 플러스 13 시키는 거죠. 13 시켰을 때 새로운 그죠? 이 문장을 우리가 이걸 갖다가 암호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암호문 이렇게 합니다. 반대로 이 암호문을 뭡니까? 평문으로 복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이쪽으로 복구하려면 마이너스 13이 돼야 되겠죠. 그죠? 여기 이제 암호키가 됩니다. 그러니까 13이라는 게 암호키가 됩니다. 암호화할 때는 플러스 13을 해주고 복호화할 때는 마이너스 13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ROT 13은 앞에 우리가 시저 암호보다는 그죠? 조금 그래도 그죠? 규칙적으로 좀 향상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향상된 어떤 암호 체제를 보시면은 자, 폴리비우스 암호라는 게 있습니다. 폴리비우스 암호는 뭐냐니까 어떤 그 암호의 어떤 테이블을 앞에 뭡니까? 알파벳이 아니라 그죠? 어떤 행렬처럼 그죠? 테이블로 만들어서 나타낸 겁니다. 즉 말해서 암호표를 갖다가 오행오열의 행렬에 그죠? 알파벳을 차례대로 나열시킵니다. 그러면은 오행오열 같으면은 총 자릿수가 몇 개입니까? 5, 25니까 25자릿수죠. 하지만 알파벳 문자는 뭐가 됩니까? 26자리죠. 그죠? 자, 이런 경우는 뭡니까? 또 약간 이렇게 뭡니까? 랜덤하게 그죠? 나머지 한 글자를 그죠? 대치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밑에 테이블에 보시면은 25자의 문자만 저장할 수 있으므로 이행사열을 그죠? I하고 J와 같이 이렇게 저장하겠습니다. 이것도 그죠? 같이 하는 것을 다른 게 좀 랜덤하게 사용하면 좀 더 복잡한 암호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A, B, C, D, E 하고 F, G, H, I, J를 그죠? 이행 사이를 같이 읽겠습니다. J, K, L, M, N, O, P,
QRSTU 그 다음에 VWXYZ 이렇게 돼요. 그러면 알파벳 26개가 그죠? 오행오열 그죠? 테이블 안에 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암호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F는 지금 F는 앞에 표에 있으면 그죠? 보시면은 F는 여기 있죠? 여기니까 이쪽이 행이죠, 그죠? 이 행, 여기 뭡니까? 열이니까 2행 1열이 되겠죠. 그래서 F는 뭡니까? 2행 1열에 위치한 2행 1열로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2행 1열을 21열로 표시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P는 뭡니까? 앞에 3행 5열이죠. P를 보시면은 P는 여기 있죠. 자, 여기 보시면 3행 5열 이렇게 되는 거죠. 3행 5열이니까 P에 해당되는 것은 뭡니까? 35로 암호화 되겠죠. 그죠?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암호화가 될 수 있겠죠. 보시면은 informati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information을 앞에 오행 오열 그죠? 행렬표에 의해서 그죠? 바꿔주면은 i는 24, 2행 4열이란 말이죠. n은 33, 3행 3열, f는 앞에 있었죠. 2행 1열, o는 3행 4열, r은 4행 2열, 그 다음 m은 3행 열이죠. 이런 식으로 그죠? 해주면은 단어 개수만큼 그죠? 이 숫자가 나열이 쭉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이걸 뭡니까? 이걸 평문이라 생각하고 평문. 이걸 그죠? 암호문이죠. 그럼 요거 키는 뭐가 됩니까? 요걸 풀고 암호를 만들고 암호를 풀 수 있는 키는 앞에 행렬표죠. 그죠? 행렬표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런 식으로 그죠? 암호는 뭡니까? 평문과 암호문, 그 다음에 그것을 풀 수 있는 그죠? 키로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제 복잡한 현대에서 이제 그죠? 사용하는 암호에 대해 소개해서 앞에 방식은 조금 뭡니까? 조금 뭐 암호 키를 잊어버리게 되면 그죠? 뭡니까? 그 암호문이 다 들통나버리는 그런 형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상향된 암호문을 소개하시면 공개키 암호화 방식 이렇게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메일을 주고받을 때 사용되는 암호키를 생각하시면 뭐 이해가 빠를 거 생각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보시면은 자, 사용자 A가 암호화 키를 이용해서 암호화한 그죠? 문장을 사용자 B에게 보낸다고 합시다. 여기서 이메일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용자 B는 같은 암호화 키를 이용해서 암호문을 복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A가 B에게 그죠? 어떤 뭡니까? 메시지를 보내면은 그 어떤 암호 키를 통해서 B가 그죠? 복호한다는 거죠. 평문으로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약 C가 그죠? C가 이 암호문과 암호 키를 만약에 알고 있다면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암호문과 암호 키를 알고 있으면은 이 C에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죠? 암호문이 해독돼 버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용자가 이래 보낼 때 이 사용자 C에서 그죠? 이렇게 암호가 해독돼 버리면은 여기서 중요한 정보 같으면 그죠? 상대방에게 노출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자, 이러한 방식을 보완한 다음과 같은 한 방식을 보겠습니다. 자, 반면 공개키 암호 방식에서는 암호를 그죠? 해독하고 풀 수 있는 방식을 두 개를 둡니다. 공개키와 죄송합니다. 비밀키 두 개의 키를 사용하는데 공개키를 사용해서 암호화를 합니다. 암호할 때는 이제 공개키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비밀키를 이용해서 복호하게 됩니다. 즉 A가 암호화할 때는 그죠? 공개키를 사용해서 암호화하고 B가 받아서 그것을 복호할 때는 자기만이 알고 있는 비밀키를 사용해서 복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그죠? 공유키가 어떤 C나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니까 B는 뭐가 됩니까? 비밀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밀키만 공개되지 않는 이상은 상대방이 그죠? 공개키를 가지고 있어도 그 암호문이 그죠? 누출될 염려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 그림의 예를 하나 보시면은 자, 사용자 A는 사용자 B에게 공개키를 이용해서 암호화한 암호문을 사용자 B에게 보낸다는 거죠.
자, 이런 방식입니다. 여기 그죠? 여기는 플러스, 여기 플러스 뭡니까? 공개 키하고 비밀 키를 그죠? 사용하죠. 그런데 공개 키를 통해서 그죠? 메일을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보내게 되면은 이쪽에서는 그죠? 뭘 알고 있냐? 공개 키도 알고 있겠죠? 공개 키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비밀 키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복호할 때는 그죠? 비밀 키를 통해서 복호하는 게 되는 겁니다. 즉 말해서 사용자 A는 사용자 B의 공개 키를 이용해서 암호화한 암호문을 사용자 B에게 보내게 되고, 그러면 사용자 B는 자신의 비밀 키를 이용해서 암호문을 복호하는 거죠. 만약에 사용자 C가 암호문과 그죠? 사용자 B의 공개 키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비밀 키를 모르기 때문에 사용자 C는 그죠? 사용자 B의 비밀 키가 없으므로 암호문을 해독하지 못한다는 거죠. 앞의 방식보다는 그죠?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암호문을 해독하지는 그죠? 해독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겠죠. 자, 물론 그죠? C가 그죠? 만약에 그죠? C가 만약에 사용자 B의 비밀키도 만약에 뭐 알아버린다면 뭐 막을 수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모든 뭡니까? 정보를 암호화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100% 안전한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니까 만약에 그죠? 모든 정보 어차피 개인이 그죠? 그 정보를 복구하려면은 어떤 자기만의 어떤 비밀키가 있어야 되는데 이 비밀키조차도 만약에 상대방에게 유출돼 버리면 뭐 어쩔 수 없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용자 B의 비밀키가 유출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죠? 있기 때문에 비밀키는 그죠? 사실은 자신만의 정보니까 그죠? 이걸 잘 뭡니까? 보관하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암호는 뭡니까? 100% 그죠? 완벽하게 그죠? 뭐 어떤 정보 뭡니까? 정보가 누출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필요한 이번 그죠? 우리가 사회 속의 수리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행렬의 어떤 성질에 대해서 미리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12주나 3주 때 가서라도 행렬의 성질이 사용되니까 그죠? 미리 조금씩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행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렬이라는 것은 직사각형 모양의 배열을 이야기하고 그 배열된 수를 행렬의 성분이라 그럽니다. 즉 말해서 이렇게 직사각형에다 A, B, C, D 이렇게 그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행렬을 배열할 수 있겠죠. 지금 요거를 우리가 2행이 열에서 2x2 뭡니까? 행렬 이렇게 합니다. 행렬. 즉 행이라는 것이 여기 행이 되겠죠. 요쪽이 행이 되겠습니다. 1행 요거를 2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로로 가는 거 있죠. 요거를 갖다가 1열 요 2열 이렇게 의미합니다. 그래서 행은 가로가 그죠? 몇 개냐에 따라서 행의 개수가 정해지고 세로가 몇 개냐에 따라서 열의 개수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가로와 세로를 우리 합해서 요거 두 개니까 그죠? 행이 두 개고 열이 두 개죠. 그래서 이거를 2x2 행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배열된 안의 수 있죠. 안의 수 A, B, C, D 요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니까 성분이라고 그러는 걸 우리가 행렬의 성분이라고 합니다. 행렬의 성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행렬 안에 있는 어떤 배열되어 있는 그죠? 그 형태를 우리가 행렬이라 그러고 행렬 안에 있는 어떤 문자나 수 등을 우리가 그죠? 성분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행렬을 이제 곱하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2x2 행렬이고 B가 2x2 행렬입니다. A, B의 곱을 한번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곱하기 앞서 가지고 이 두 개가 곱해질 뭡니까? 필요 충분 조건을 보시면은 자, A, B가 그죠? A 곱하기 B가 가능할 필요 충분 조건이죠. 필요 충분 조건은 여기 좀 잘못되었습니다. 여기 잘못되었고 뭐라 해야 되냐니까 A의 열의 개수, A의 뭡니까? 열 개수죠. A의 열 개수랑
B의 행계수가 같아야 됩니다. B의 그래서 두 개의 곱이 그죠? 행렬이 있는데 행렬 두 개가 곱하기 될 필요 충분 조건은 A의 열의 개수와 B의 행의 개수가 같을 때만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즉 하나 예를 들면은 자 이거 곱하기 그죠? 자, 이를 한번 볼까요? 보면은 앞에는 뭐가 됩니까? 3행삼열이죠. 3 곱하기 3, 3열. 뒤에는 뭡니까? 행이 3개고 그죠? 열이 2개죠. 이거는 3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A 앞에 있는 열의 개수는 3이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그죠? 행열의 뭡니까? 행의 개수는 3이죠. 그래서 A열 B행이 같죠. 이 같으면은 곱하기가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가 되냐니까 곱하기가 정의되면은 앞에 방식에 의해서 그죠? 이렇게 여기 6 이렇게 됩니다. 저 계산 방식은 그죠? 요 6자리가 뭡니까? 1행 1열이죠. 그러면 앞에 행에 그죠? 1행하고 1열을 요렇게 곱하기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정말해서 2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1하면 6이 되죠. 6. 나머지는 마찬가지죠. 요건 6은 1행 2열이죠. 그럼 요 1행과 2열을 그죠? 곱하기해서 더해주면 되고. 요거는 뭐가 됩니까? 2행 2열이죠. 2행 2열 같으면 여기 뭡니까? 앞에의 2행과 1열을 곱해서 더해주고. 요거는 뭡니까? 2행 2열이죠. 그러면 2행 2열이면은 요 2행과 1열.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요건 좀 필요가 없네, 그죠? 요건 좀 필요가 없겠습니다. 지금 곱하기에 대한 성질을 이야기하면서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어쨌든 간에 그죠? 두 개의 행렬이 그죠? 곱하기가 성립되려면은 여기 A 열과 그죠? B 행의 개수가 같으면 되고 그 결과는 뭡니까? 3행 3열이 되겠죠. 결과는 3행이니까 3행 2열이 되겠죠. 그럼 3행 같으면은 6 이렇게 되겠죠. 결과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앞에가 3행 3열이고 뒤에가 2행 1이니까 그죠? 자, 앞에 방식대로 그죠? 두 개의 그죠? 행렬이 곱해지려면은 요 1행과 1열을 곱한 자리에다가 이렇게 대입하고 그다음에 1행과 2열을 곱한 자리에 이쪽에 대입하고 그다음에 2행과 1열을 곱해서 된 자리를 여기 대입하고 그다음에 2행과 2열에 곱하고 다한 자리를 여기에 대입하는 방식으로 그죠? 계산해 주면은 여기 행렬에 대한 곱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참고로 우리가 보시면 이제 덧셈은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덧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덧셈은 2행 2열과 2행 2열을 더하기 했을 때 각 행에 있는 성분들이 있죠. 성분을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더해주고 그다음 A 1, 2는 B 1, 2하고 그죠? 더해주고 그다음 A 1은 B 1을 더해서 그죠? 여기 자리였고 나머지도 이렇게 이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하기는 그죠? 각 성분의 자리를 그대로 더해서 그죠? 같은 성분 자리에다가 그대로 대체해주면 행렬 덧셈이 되겠습니다. 곱셈은 앞에하고 조금 방식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행 3열의 곱셈도 그죠?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이걸 한번 보도록 하면 자, 앞에는 이거 하니까 3행 3열은 3 곱하기 3이 되겠죠? 뒤에도 3 곱하기 3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앞에의 열과 행의 개수가 똑같기 때문이죠. 곱셈이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이 자리는 뭐가 됩니까? 3행 1열 자리죠. 1행 1열 자리죠. 1행 1열. 1행 1열 같은 뭡니까? 1행의 1열을 그죠? 곱하기 해서 대주면 되겠습니다. 이 자리는 뭐가 됩니까? 1행 2열 자리죠. 그럼 1행과 2열 이것을 더하기 해서 곱하기 해서 대주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그죠? 1행 3열, 2행 1열, 2행 2열, 3행 1열, 3행 2열, 3행 3열. 그 다음에 아니죠. 자꾸 헷갈리네. 그죠? 여기가 뭡니까? 2행 1열. 여기 뭡니까? 2행 2열, 2행
삼열, 여기 삼행 1열, 삼행 2열, 삼행 3열. 그 앞에 자리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앞에 배웠던 거죠. 두 행렬의 곱셈에 대해서 이제 예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 0, 0 마이너스 3하고 A, B, C, D 두 개를 이거는 먼저 체크해 볼 게 있죠. 이걸 2행, 2열, 여기 2행, 2열이니까 앞에 열에 그죠? 열과 뒤행이 같은 걸 봐야 되겠죠. 예, 같습니다. 가서 곱하기가 되겠죠. 그래서 곱해주면은 자 여기에다가 이걸 곱하고 더하면은 A 0 곱하기 C 하면 제로죠, 그죠? 그래서 A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행과 2를 곱하면 B, 그러니까 C 곱하기 D, 0 곱하기 D는 제로니까 그죠? B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그죠? 2행과 1을 곱하고 더하면은 A 곱하기 0은 제로니까 3C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C.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죠? 마이너스 3D. 이런 식으로 그죠?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행 3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행 3열도 마찬가지 되죠. 자, 이게 3 곱하기 3이고 3 곱하기 3이죠. 앞에의 행과 뒤의 열이 똑같죠. 똑같기 때문에 곱셈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이 자리는 뭐가 됩니까? 1행 1열 자리니까 앞에의 1행과 뒤에의 1열을 뭡니까? 곱하기 해서 대주면 되겠죠. 그래서 103하고 ADG를 그죠? 곱하기 대주고 요거는 뭐가 됩니까? 3행 요거는 뭡니까? 1행 2열이죠. 이건 1행 2열이죠. 1행 2열이니까 앞에 1행과 뒤 2열을 그죠? 곱하고 대주면 되고 요거는 뭡니까? 1행 3열이죠. 1행 3열이니까 앞에 1행과 뒤에 3열을 그죠? 곱하기 대주면 되고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쭉 계산해주면은 이런 거죠. 3행 3열인 그죠? 행렬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거는 그 암호를 그죠? 암호문을 만드는 방법인데 그 간단하게 그죠? 앞에 어떤 역사적으로 암호 만드는 방법을 좀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계속 사용하게 될 행렬의 기본 성질, 즉 곱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